자, 이어서 모닝 리포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가을 수확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폴란드 양쪽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4분기에서도 최대 10조 원 규모의 수주 모멘텀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가장 저렴한 방산주 매력 포인트 잠시 후에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롯데 이노베이트가 되겠습니다. 목표가가 크게 조정된 건 아니지만 이 칼리버스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영화에서 볼 법한 고퀄리티의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겠고 일반 개인들도 접근해서 이쪽에서 콘텐츠를 좀 펼쳐볼 수 있는 매력 포인트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EV 고속 충전에 대한 포인트도 함께 가져가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엠로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현재 계열사도 늘고 있고 고객도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하반기에 또 실적과 관련해서 해외 수주라는 키워드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영했었을 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리포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종목들 오늘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 현대로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KB증권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가을쯤 갔을 때 수확의 시간이라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큰데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1,164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형 K2 전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2차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 9월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늦어도 4분기쯤에는 여기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옵션이 추가돼서 1차 계약 금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신규 수주는 옵션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 10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현대로템은 높은 ROE 수준에도 불구하고 주요 방산주들과 함께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는 철도 부문이 부진했고 폴란드의 1차 이후 후속 수주의 지연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확신 부족이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철도 부문 적자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해소가 됐고 후속 수주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3분기 어닝시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이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제는 우려감들을 덜어내고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 리포트에서는 함께 주목을 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자체가 그래서 65,000원까지 상향 조정됐는데요. 현대로템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로템 보시면 전반적으로 조용한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7월부터 다시 한번 재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8월에 약간 조정을 거치고 그대로 밀려 올라가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 이평선 모두 돌파하면서 크게 올라있는 5만 초반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롯데 이노베이트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인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옛날 이름이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이 종목이 사명 변경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롯데 이노베이트는 자회사 칼리버스를 지난 2021년에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제 정식 플랫폼이 론칭이 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세계 3대 EDM 페스티벌이라고 볼 수 있는 투모로우랜드에 대한 공연을 칼리버스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K-팝 무대들까지 함께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 기업들과의 협업도 가시적인데 일본의 라쿠텐과 MOU를 체결하는 등 콘텐츠와 협력사 확보에 함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핵심을 충족시킨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고퀄리티 가상현실 구현과 차세대 인터랙티브 기술, 리소스 최적화, 메타버스 플랫폼 구현에 필요한 핵심 요소 3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초고화질 VR 그래픽 제작이 중요한데 실제 가능해졌고 사용자가 직접 이미지나 비디오, 게임을 만들 수 있는 UGC 플랫폼도 개발을 했습니다. 고속 충전 시장 EV 쪽으로도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EV시스 자체가 국내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수주도 하반기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회복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기대감 보면서 목표 주가는 46,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롯데 이노베이트 주가 흐름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하다가 8월이 기점이었습니다. 여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17% 급등으로 마쳤다는 점 롯데 이노베이트 리포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엠로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 나와 있는데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해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엠로를 살펴보시면요. 하반기에 실적 성적이 유력하고 해외 수주가 구체화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신규 고객사 확보가 긍정적인데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법인 SCM 클라우드 서비스 납품 같은 삼성이나 현대, SK, LG를 포함해서 국내 10대 그룹사들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고객사별 해외 법인이나 계열사의 공급 확대가 진행되고 있고 5월에는 삼성전자양 494억 원 규모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 계약 중 1분과 2분기 실적에 또 반영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 통제에 따른 수익성 확보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지난 8월에는 H1 만도양 구매 통합 시스템 PI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수주를 완료했는데 국내 본사와 미국, 중국까지 8개 해외 법인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785억 원, 영업이익은 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엠로 차트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엠로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무섭게 5월까지 올라가다가 이후에는 다시금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과 6월, 7월, 8월까지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다가 8월 중순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단기 이평선에 대한 돌파가 이뤄지기도 했었고 어쨌든 양봉으로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리포트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